안녕하세요. KC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김슬비입니다. 오늘은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오픈하신 한국케이크 교육협회 분원 선덕여왕에 왔는데요. 정은쌤은 승미 선생님 수강생이셔서 오늘 두 분과 함께 인터뷰하려고 방문을 했습니다. 두 분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누피케이크를 운영하고 있는 KCA 강사 이승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 쌍문동에서 선덕여왕을 운영하고 있는 선정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은쌤은 첫 만남부터 에너지가 엄청 넘치셨던 선생님인데요. 오늘 즐겁게 한번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네. 선생님 선덕여왕의 뜻이 궁금해요. 상호명을 왜 선덕여왕으로 선택하셨는지? 앙금 플라워를 케이크를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하면서 네이밍이 가장 고민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창에 초록창에다가 설기에 관련된 이름들도 쳐보고 꽃과 관련된 이름들도 쳐봤는데 이미 너무 많은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유니크한 게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제 이름이 선정은이잖아요. 제 성을 따서 선덕여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겠냐고 친구가 제안을 해줘서 선덕여왕은 한국사의 최초의 여왕님이시기도 하시고 저도 나만의 유니크한 브랜드를 만들어 보겠다 해서 선덕여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여기 선덕고등학교가 있어요, 앞에. 그래서 동네 분들께서는 저희 이름을 모르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선덕고 앞에 있어서 선덕여왕인 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이름 되게 잘 지었다고들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저도 처음에 선덕여왕 이름 들었을 때 너무 잘 지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이제 선덕여왕을 먼저 떠올리니까. 근데 선생님 이름이 또 선정은이신 걸 알고 네. 너무 이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진짜 신기했어요. 선생님 창업 아이템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네. 요즘 창업하시려는 분들 보면 뭐 앙금 플라워 떡 케이크뿐만 아니라 레터링 케이크도 있고 뭐 버터크림 플라워 케이크도 있고 근데 그 많은 아이템 중에 앙금 플라워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들을 찾다가 원래는 반찬 가게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요리하는 거나 손으로 만드는 것들을 좋아해서 반찬 가게를 해야겠다 하고서 반찬 가게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엄청 열심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일은 혼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부모님의 손을 빌려야 되고 그래서 저는 원래 처음에 1인 공방,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니 아이들을 키우면서 할 수 있는 1인 공방을 하자 해서 이제 찾아보다가 앙금 플라워 케이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협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엄청 검색을 했어요. 네. 정보와의 싸움이어서 엄청 검색을 하다가 KC 이제 아카데미가 워낙 커리큘럼도 탄탄하고 저희 또 1년마다 하는 정기총회 사진을 보게 된 거예요. 나도 저기에 일원이 돼야겠다 싶어서 근처에 있던 KC 아카데미이면서 공방을 운영하시는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원데이 클래스를 거기서 수강하고 꽃을 사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이거다 싶어서 딱 창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수강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떤 분께 수강을 할지 또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피 선생님이랑 만나게 되신 맞아요. 거죠? 네네. 맞아요. 앙금 플라워를 선택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이 우리가 연령층을 좀 보면요. 요즘은 젊은 선생님분들도 많이 오시기는 하지만 이제 아이가 있으신 분들이 이 일을 되게 많이 선택하세요. 저도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고 일을 선택했고 지금도 아이를 낳고도 잘 하고 있지만 정은쌤도 아들을 두 명을 키우고 계시대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앙금 플라워가 시간적으로도 좀 여유 있고 내가 조절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일을 선택해 주신 것 같아요. 정은쌤 그러면 창업을 하기 전에 네. 이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네. 수업 듣기 전에 두려움이나 아니면 내가 좀 고민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원데이만을 이제 경험을 해본 거다 보니까 꽃을 짜는 법을 배웠지만 제 꽃이 너무 안 예쁜 거예요. 원데이 때 그럴 수 네,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창업을 수강을 하자, 창업을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제가 예쁜 케이크를 만들 수 있을지 꽃을 파이핑을 잘 할 수 있을지가 너무 큰 고민이 되었었어요. 첫날 그래서 기억나세요? 꽃 짠 거? 네, 기억나죠? 엄청 이상했었어요. 근데 이상해가지고 이걸로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창업반을 수강하기로 하면서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한 달 정도의 텀이 있었거든요. 네. 수강 신청을 하고 첫날까지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어서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지금도 혼자 연습 중인데 유튜브 보면서 연습 중인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했더니 이제 눈빛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처음에 유튜브를 보고서 짤 수는 있지만 잘못된 방법들이 이제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걸 고치기가 너무 힘들다. 맞아요. 정 시간이 있으시면 떡은 한번 쪄보셔도 좋겠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하셔서 도구를 미리 사서 떡지는 연습을 했었어요. 쌤 수강하고 얼마 만에 창업했었죠? 저는 사실 수강을 이제 완료하기 전에 창업을 한 케이스인데요. 창업반을 신청하면서부터 저는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메모를 계속 봤었어요. 아, 수업 시작과 네, 동시에? 수업과 동시에. 매주 메모를 가져왔어요. 네, 맞아. 그래서 근데 사실 네. 그렇게 창업할 생각이 명확히 하면 그 매물을 좀 일찍 알아보신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매주 보여주시면 사실 저희 좀 편하긴 해요. 왜냐면 창업 프로세스 이후에는 우리가 매주 만나지를 못하니까 창업 프로세스를 맨 마지막 시간에 이거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2, 3주 전이라도 미리 알아봐 오시면 저희가 봐드리는 건 충분히 봐드리는데 내가 이제 이 창업반을 들으면서 같이 준비를 하시면서 저희한테 매물을 보여주시면 저희가 매주 해드릴 수 있는 코멘트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방법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있어요. 이 매물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맞는 매물을 찾는 게 맞아요. 중요하고 이 매물에서 미처 보지 못한 아쉬운 점이나 이 매물의 장점들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알고 이런 부분이 아쉬운데 내가 끌고 갈 수 있다라든지 저 이런 게 오히려 더 좋아요 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같이 찾아갈 수 있으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전 이게 좋은데 아니면 다른 것도 한번 좀 더 찾아보고 다시 한번 가봐라 이런 맞아요. 코멘트를 많이 했던 기억이 이게 처음 창업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런 부분 정도는 내가 이제 묵과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저희는 이제 많은 분들을 창업시키면서 그 매물들을 좀 많이 보잖아요. 근데 또 창업을 하고 나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이런 부분은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물을 보면서 각자 개인 사정에 맞춰서 또 그 예산에 이런 것도 맞추고 집 가까운 것도 맞추고 하면서 공간까지 같이 보면서 봐드릴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원데이 클래스 때 되게 어려웠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창업 수업 첫 시간도 사실 어려웠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첫 시간에 오시는 저희 선생님들이 되게 활기차게 와요. 그런 다음에 딱 수업을 끝날 때쯤 되면 선생님 힘드셨죠? 그러면 쉽지 않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자신감을 얻는 시기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정은쌤은 그 시기가 언제쯤이었어요?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창업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신 시점? 저희가 첫 주 때 장미를 이제 짜잖아요. 처음이 이제 마음이 또 자신감도 넘치고 하니까 연습을 진짜 많이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됐었는데 그걸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니까 한 5주차 정도 때 장미를 그래도 장미 같다라는 장미를 짜게 되었을 때 조금 자신감이 많이 붙었고 매주 이제 연습해간 결과물들을 선생님께 가지고 가면 선생님이 그걸로 이제 피드백을 해주세요. 근데 짜는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물을 보고서도 제가 어떤 나쁜 습관으로 어떻게 짰는지를 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게 정말 너무 큰 도움이 돼서 나도 선생님이 이제 연습 열심히 하면 가능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은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다 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저희가 수업 때 정말 모든 걸 다 알려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 알려드려도 따라오시는 분들이 적어요. 그렇게 따라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뭐 못 따라올 걸 생각하고 알려드리는 건 아니지만 모든 걸 다 알려드리고 따라와 주시면 저희는 저희 수업을 너무 잘 따라와 주시는 거에 감사하니까 잘 알려드리고 많이 알려드리는데 그거를 정말 선생님 페이스에 맞춰서 정은쌤이 잘 따라오신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배움에는 순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씩 알아가면서 마지막을 알 수 있는 건데 그 저희가 창업을 하겠다고 아예 다짐을 딱 하고 오셨어가지고 진짜 가게 계약을 하고 나면 해야 될 게 엄청 많잖아요. 네. 그래서 초반에 이런 블로그나 마케팅도 해야 된다 했는데 쌤은 아까 연습하신 게 많다 했는데 그거를 다 창업일기 쓰셨어요. 블로그. 맞아. 근데 그거 진짜 중요해요. 네. 제가
창업일기도 사실 창업일기인데 그거는 내가 이제 어떻게 준비해왔는지를 적어두면 창업반을 운영할 때 또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창업 프로세스 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업 일기를 쓰라고 해요. 근데 사업 일기라기보다 한 줄 평을 쓰라고 얘기해요. 오늘 몇 월 며칠 어땠고 장사가 어땠고 아니면 뭐 어떤 문의가 들어왔었는데 내가 그거를 해내지 못했다. 다음번엔 조금 더 일찍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기록하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기록하는 습관도 정은쌤이 수업을 잘 따라오시고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자, 이 질문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승미 선생님 수업을 들은 정은쌤께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승미 선생님께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멘토링을 받으셨잖아요. 네. 피드백도 많이 받고. 네. 근데 그런 이야기들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이야기 있으세요? 사실 기억에 안 남는 이야기가 없고 모든 매주가 정말 보석 같은 수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게 가장 창업반을 듣길 잘했다 생각이 드냐면 선생님은 미리 해보신 분이잖아요. 저보다 앞서서 해보신 선배님이시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여쭤보면 미리 경험담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직접 겪어보진 않았지만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저에게 레벨이 올라갈 수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번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 진행 중이에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정은쌤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간접 경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경력이 좀 있고 노하우가 많은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가는 이유이기도 해요. 승리쌤은 워낙에 꼼꼼하시고 이 누피 케이크를 너무 사랑으로 운영하시는 선생님이셔가지고 아마 들을 수 있는 노하우가 참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1인 공방이다 보니까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에 따라 어떤 거에 포커싱하면 좋은지를 좀 집중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면 좀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맞아요. 그게 이제 저의 역할이었던 것 같고 근데 질문하는 것도 전 능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여러 수강생분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질문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질문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경험을 먼저 해보고 나서 배우면서 질문해보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승미쌤이 그럼 수업 전에 정하고 싶으면 떡 접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한 번 쪄보고 와서 떡 찌는 수업을 들으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가 안 됐었는지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공방 오픈하시고 나서 창업 초기에 되게 가장 설레거나 기뻤던 일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단골 고객님이 생겼을 때인 것 같아요. 첫 주문도 너무 좋았는데 단골 고객이 생겼다는 거는 이제 처음은 한번 누구나 맛봐서 궁금하니까 새로 생겼으니까 한번 사볼까 할 수 있지만 단골 고객님은 이제 정말 마음에 드셨던 거잖아요. 뭐 디자인이 예뻤건 맛이 있었건 간에 그래서 단골 고객님께서 주문해주시고 재주문해주시고 막 그런 분들이 늘어남에 이제 엄청 벅찬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고 또 후기도 보내주세요. 그렇게 잘 맞아요. 하신 네. 분들은. 그래서 창업 초기에 진짜 단골 아니면 재주문 예전에 그 채팅 내역이 보이거든요 저희한테는. 맞아요. 그래서 저번에 주문했는데 맛있었어요 또는 저번에 주문하셨던 분이 또 주문을 했네 이런 경우에 좀 마음이 좀 벅차오르죠. 맞아요. 쌤은 단골분이 맘카페에 엄청 장문으로 막 추천해주시기도 했어요. 맞아요. 근데 정말 저희가 예전 인터뷰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후기를 남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 후기를 남기는 거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후기를 남기는 거를 이제 가게 하면서 많이 남겼던 것 같아요. 내가 가게를 해보니까 이 사장님께 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얼마나 이 사장님께 도움이 되는지를 알고 근데 이제 맘카페에 그렇게 장문으로 후기를 써주셨다는 거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그런 것 같아요. 손떡여왕 가라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주세요. 막 독일 백일떡 어디서 해야 하나요? 그럼 뭐 아래 선떡이랑 정말 많은 분들이 지역 분들이 도와주고 계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하죠. 네, 맞아요. 창업 과정에서 어려웠던 결정은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제 공간이고 제가 이끌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잖아요. 품목을 선택을 하는 것부터 창업을 마음을 먹었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월세는 낼 수 있을까? 맨날 밤마다 신랑 붙들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엄청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앙금 플라워 케이크 하나로만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품목이. 그래서 그 이후로 도라지 정과나 호두 정과 같은 걸 또
두피샘게 오픈 전에 이제 품목들을 채워가면서 조금 이제 자신감들과 이런 것들 점점 채워나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앙금플라워 떡케이크 전문점으로서도 살아남기가 경쟁력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앙금플라워 떡케이크로 살아남기 어렵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다른 이제 업장에서 다른 품목들을 많이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수업에 패키지 수업이라고 해서 이 디저트 수업을 같이 넣어져 있는 수업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내가 디저트 수업까지 감당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앙금플라워 케이크만 배워서 창업을 해도 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여력이 가능하다, 난 디저트도 좀 배우는 게 너무 재밌다 하면 디저트 같이 꾸려서 이렇게 정은쌤처럼 하시는 게 공방 운영하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는 정은쌤을 작년에 저희 정기총회에서 처음 봤어요. 제가 이제 정기총회에서 선생님들을 많이 보거든요. 저희 정기총회가 뭐냐면 이 협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진짜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모여요. 저희가 항상 코엑스에서 정기총회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예정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는 되게 재밌게 케이크도 만들고 또 그 케이크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런 자리를 좀 만들었어요. 조별로. 그래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제가 정은쌤을 보고 저 선생님 누구야? 너무 에너지가 너무 좋다, 너무 밝다. 진짜 제가 긍정의 에너지를 엄청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은쌤께 물어보고 싶은 게 이 항상 넘치는 에너지, 이런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이 있는지. 저는 좀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문이 없거나 좀 이럴 때 심적으로 또 많이 위축이 되기도 해요. 그럴 때도 쉬지 않고 블로그를 한다든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 온라인 마케팅을 맞아요. 한다든지 하면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진 않는다. 좋은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로 내가 뭔가 움직여야지 그게 또 매출로 이어지고 고객님과 또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저희가 되게 원론적으로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너 긍정적으로 생각해. 뭐 항상 행복하게 생각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자. 저는 이 가게 하기 전에 그런 마음을 좀 못 가지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좀 약간 완벽하게 하고 싶은 욕심이 항상 좀 있는 사람이어서 제 부족함을 더 많이 찾으려고 노력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마음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결국 나한테도 이득이고 좀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제가 나이는 많이 먹진 않았지만 갈수록 느끼는 것 같아요. 그쵸? 해가 바뀔수록 정말 정은쌤이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내 에너지를 채워준다라는 말을 저는 되게 공감돼요. 맞아요. 근데 진짜 원래 첫날 장미하고 다들 좌절해서 오잖아요. 근데도 너무 좌절하지 않고 그걸 이겨내겠다고 거의 싸우는 네, 에너지로 꽃이랑 싸우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되게 그게 바로 진짜 긍정적인 에너지죠. 네, 왜냐면 맞아요. 내가 힘들지만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약간 음.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아들 둘 키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둘 에너지가 아예 에너지가 그럼 더 없어야지. 아니 쌤 아들 맞아요. 둘은 체력전이야. 아니 그리고 나이가 아들이 어떻게 11살, 10살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손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아기가 있으신 분들이 수업을 하러 오면 꽃을 짤 시간이 없다. 아기가 자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근데 그거 사람마다 틀려. 네. 정말 틀려요. 이분 틀렸어요. 저희 이분은 블로그도 애기가 썼어요. 막 3살, 5살, 10살 이렇게 애기가 셋 있는데도 연습해오는 선생님이 있고요. 네. 임신을 준비하는 기간이라 신혼인데도 연습 못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이 업에 얼마나 나를 이제 갈아 넣으려는지에 따라서 틀린 것 같아요. 선생님 아들이 둘이잖아요. 네. 아들과 함께 공방을 운영하는 거는 걱정 없으셨어요? 제가 11살, 10살 남자아이 2명을 키우고 있는데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조금 독립적으로 크기를 바래요. 육아관도 그렇고 그래서 이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아이들 훈련을 시켰어요.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고 밥을 챙겨 먹고 옷을 차려입고 학교에 가는 것까지. 혼자였으면 어려웠을 텐데 2명이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잘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새벽에 출근을 해도
엄마 나 학교 다녀올게 저는 한동화만 하고 갈 정도로 너무 잘 하고 있고 이 공간을 저도 좋아하지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맞아. 친구들한테 엄청 자랑해요. 우리 엄마 떡케이크 집 간다 자랑하고 친구들이 또 키즈 클래스를 하러 와요. 엄마한테 가서 엄마는 왜 떡케이크 안 만들고 본인들 엄마한테 가서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바쁠 때는 와서 박스도 접어주고 매주 똑똑하다. 매주 분리수거도 아들들이 해줘요. 그래서 저는 도움을 아이들한테 너무 많이 받고 있어서 또 운영을 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정말.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 중 하나가 아이들이 이 공방의 공간을 진짜 좋아한대요. 네. 그래서 저도 빨리 아이가 커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왔으면 지금은 저는 도움을 주고 있어서 오픈 초기 때 아들이 물어보지 않았어요? 엄마 오늘 얼마 벌었어? 엄마 오늘은 일이 없었어? 왜 집에 일찍 왔어? 관심이 엄청 많고 초반에 전단지를 돌렸었어요. 그때도 아이들이 돌려줬어요. 저기 떡케이크집 오픈했습니다. 놀러와 주세요. 막 하니까 너무 착하다. 네, 그러니까 또 어른들이 또 너무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한 번 더 관심 가져주시고 해서 네 너무 고마워요. 진짜 너무 잘 키우신 거 아니에요, 선생님? 스스로 알아서 잘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예쁘게. 그래서 막 홍보 엄청 열심히 하고 네. 엄마가 나가서 일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맞아요. 너무 뿌듯하죠. 네. 선생님 지금 이제 창업한 지 1년차 되셨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좀 더 2년차, 3년차가 되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으세요? 지금은 이제 평일에는 주말을 준비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주말이 바쁘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는 조금 더 홍보 활동도 많이 하고 해서 평일에도 주말과 같이 바빠서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제일 큰 목표죠. 일단 가게를 열었으면 매출을 올려야 돼요. 선생님 이제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해주세요. 이번 달 말이면 벌써 선덕여왕을 오픈한 지 1년이 되어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겠고 하는데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1년을 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잘 운영하고 있는지 부족함은 없었는지 그래서 너무 이 준비 기간도 저한테는 너무 소중했던 기간이고 앞으로는 이제 여기 동네 분들 온라인에서 이제 고객님들과 더 많이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1년 만에 네. 왔잖아요, 쌤. 저희가 한 3년 있다 또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때는 더 성장해 있는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3년 후 선덕여왕의 성장된 모습을 저희가 또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오픈하신 한국케이크 교육협회 분원 선덕여왕을 운영하시는 정은쌤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쌍문동 주변에 사시는 분들 선덕여왕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댓글로 선덕여왕 선생님 많은 응원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